같은 이름의 책 내용은 차치하고 저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아니 무서워한다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사고는 추월 차선에 무리하게 끼어들여 할 때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대박 이벤트가 없다면 다가올 내일은 오늘과 비슷할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겐 이 자체가 지긋지긋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무료한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쪽박 한번 차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아마 이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가 눈물겹게 그리울 겁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성공파리 이슈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내가 해봤더니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쉽더라.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거다. 그런데 내가 말해줘도 어차피 너희들 안 할 거잖아.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일 테니 언젠가부터 세상에 많아진 이런 자극적인 문구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돈 버는 추월 차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쉽게 그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 팔아먹으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니 걱정 마세요. 장사도 똑똑해야 하죠. 자, 저는 10년 정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은커녕 임금 체불이나 분할 지급으로 돈을 떼어 먹히는 일 또한 부지기수로 많았죠.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른 채로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술가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직장인과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그 어딘가에 속하는 삶을 오랜 시간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골방에 처박혀서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나이를 먹다 보니 또래에 비해 세상 물정을 심각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재테크나 주식 투자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갑자기 고수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생존 방식을 깨달았다. 이런 특별한 전개가 이야기 맛이 났는데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엉덩이 긁다가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자니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생존 본능 스위치가 켜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나 살려라 하고 몸부림을 치겠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시키면 천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처럼 이대로 살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걸 머리는 몰라도 몸은 알아차려서 신호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하튼 사람이 무엇 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돈이라는 녀석이 그랬어요.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눈을 뜨나 감으나 돈을 더 벌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 주변 5인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죠. 제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나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주위도 당연히 저와 비슷한 사람만 있겠죠. 그러니 돈에 관련해서는 현실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따라할 멘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 온라인 세상 속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신세계였어요.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돈 버는 방법은 왜 이렇게 많답니까? 마치 내가 살고 있던 세계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나?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하질 않나? 마치 나는 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데 저들은 죄다 부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나도 저 차선에 올라타면 늦었던 만큼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실은 저는 이러한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직접 겪어봤거든요. 무리하게 추월 차선 타려다가 실패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떻게 침몰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유행가 가사나 성공을 파는 이들의 단골 레퍼토리와는 달리 나름 은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지방이긴 했지만 제가 속한 지역 경제 수준에 비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스토리와 정반대로 제가 성인이 되고서 아버지의 사업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가 여기저기엔 압류 딱지가 붙었고 저와 아내가 연애 10년간 모은 돈이 모두 들어간 신혼집마저 팔았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어도 다리가 휘청이는데 나쁜 일은 몰아서 온다고 부모님이 사기까지 당하십니다. 이미 무릎이 꺾인 상태에서 제대로 카운터 펀치가 들어온 거죠. 처음엔 사기를 당하신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끝에 가서 사업이 망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수십 년간 성공적인 사업체를 꾸리셨던 분이 어째서 그렇게 뻔히 보이는 수법에 넘어가셨을까?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식 콘텐츠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상황이 좋았을 때의 자신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절함과 조급함은 가족은 물론 자신 또한 모르던 자신을 불러냅니다. 즉 거울을 바라봤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본인의 실패를 메꾸기 위해서는 더욱 빠른 차선을 타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함과 조급함은 나의 성공 가능성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스스로가 안타까울수록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소중할수록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수록
수렁에 빠질 확률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저는 누구나 돈을 빠르고 쉽게 많이 버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물론 그런 건 절대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 수준이 낮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상방을 뚫었을 때 얻는 보상보다 하방이 뚫렸을 때 잃을 것들이 훨씬 많고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없다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이에요. 나 말고 다른 이들은 전부 멍청해서 땀 흘려 노력하며 사는 게 아닐 것이고 저는 대중 속의 군계 일학이라 남들은 알지 못하는 특출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자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들보다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의 초월 차선은 반드시 존재하리라 생각하는 분들에게 찾아올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된다는 말을 믿지 않을 뿐이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빠르고 쉬운 추월 차선만 찾다가 실패를 반복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기 위한 정석 주행마저 포기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제 경험이기에 너무 잘 알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런 것들은 죄다 사기거나 혹은 난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인가봐. 그냥 멈추자.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고 멈춤을 선택하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좋죠.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이유도 어찌됐든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상황에 진실로 만족한다면 그 정도에서 멈춰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할 건 현재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저 멈춰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 튜브 타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어 본 경험 있으시죠? 멍하니 물살에 몸을 맡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밀려 나오거나 밀려 들어가거나 놀랐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저 제자리에 멈춰 있으려면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해요. 뭐 복잡하게 물가 상승률이니 인플레이션이니 내 생의 흑자 주기니 까지 안 가더라도 천지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퇴화, 노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러니 조급함을 경계하시되 돈 버는 방법,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것 자체를 경멸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면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부의 정석 주행이라는 건 뭘까요? 본업 혹은 부업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을 늘리는 것에 충실하고 과소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모인 잉여 현금을 꾸준히 우상향하리라 기대되는 변동성인 작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 교과서적인 말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긴 시계열로 봤을 때 평범한 사람 중 자신의 앞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으리라 확신을 넘어 맹신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하게 초월 차선 타려고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꾸준히 안전하게만 정석 주행하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공통의 해결책일까요? 저도 이렇게 내용을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야겠네요. 저와 와이프가 연애하는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그저 정석 주행만 한다면 출발선으로 돌아오기까지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 오랜 시간을 떠나 그럴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을까요? 큰 돈을 잃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꺼진 불이 다시 붙으려면 처음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에너지의 배가 필요하다는 걸요. 여러분, 미국 지수 ETF에 20년간 투자하면 누구나 돈을 법니다. 이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역시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세요. 이런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공허할 뿐이에요. 그러니 무리하게 풀엑셀 바른 사람도 있고 저처럼 엑셀에서 발을 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기에 정말 위험하고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을 소리지만 분명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상황과 사람은 따로 존재합니다. 기질과 상황에 따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전한 정석 주행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세상에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악으로 구분짓게 되면 아마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식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부의 추월 차선을 찾기 위한 조급한 마음은 경계를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더 빠른 지름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장난 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좋아하고 즐겨 하기에 주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식 초심자라면 반드시 깡통을 차게 될 겁니다. 압도적인 비율로요.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이런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분명 한 번쯤은 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곳이 초행길이거든요. 그렇기에 어디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상습적 사고 유발 지역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선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즉 투자금을 줄이고 탐욕을 줄이고 조급함을 줄이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길에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 굳이 추월 차선을 찾으려고 돈과 시간을 쏟아붓진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이건 비단 주식 투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반드시 되뇌고 곱씹으셔야 합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위험성이 강한 국내 테마주에서 위아래 출렁이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미국 지수 ETF를 사모읍니다. 그렇기에 차트만 보며 사고 팔고 그렇기에 차트도 보지 않고 사모읍니다.
그렇기에 나의 예측과 달라졌을 땐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기계처럼 실행하며, 그렇기에 예측 따윈 하지 않고 그저 모아만 갑니다. 그렇기에 자금 관리, 비중 관리를 지독하게 유지하며, 그렇기에 별 생각 없이 매달 매수할 뿐이에요.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 길을 달리고 있는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인생에서 큰 사고는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추월하려다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는 길이라면 우선 정석으로 유지만 하세요. 어떤 이들은 그저 그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고난 기질 혹은 상황적으로 그게 무리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 목적지로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뭔가요?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는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초행길이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내비게이션을 먼저 켜겠죠. 그런데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어느 정도 차가 움직여야 현재 위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꾸준히 작게 시도하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길이 익숙해졌다면 그때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낼 것인가 혹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잘난 듯이 길게도 말했지만 저 역시 현재 이 과정에 속해 있고요.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